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오늘 최혜병 순직 사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날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2명의 현장 간부는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구구절절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1년 가까이 끌었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는지 카메라 앞에서 서지 못하고 백브리핑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열흘 남짓 뒤인 7월 19일은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들고 최혜병 묘역에 가서 참배할 자신이 있습니까? 최혜병 묘친이 최근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물었던 질문들. 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위험한 수중수색을 명령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 지휘관인지, 그 지휘관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찰의 고충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8월 해병대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의 울먹이는 통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최혜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관들에게 씌운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병대 수사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의 울먹이는 호소에 같이 말을 잇지 못했던 그 경찰 수사관도 경북경찰청 소속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고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군데 전화를 돌리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을 걸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사 결과의 진실을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바깥을 보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겁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리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에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겁니다. 경찰이 8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날 경찰 수사 결과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거의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요지는 나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허위사실을 쓴 기자, 작가, 유튜버 등은 오는 20일까지 나한테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말문이 막힙니다. 입장문에는 최상병 순직에 대한 도의적 유감 표명은 없었고 사과 요구뿐이었는데요. 이 수사 결과는 지난 2023년 1월 3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3일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 발표와 판박이같이 똑같았는데요. 당시의 윗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참담 그 자체였는데요. 이 정부에 뭘 더 기대할까요? 12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특별수사본부가 73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청 등 각 기관의 사전 대비도 사후 조치도 부실했다며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은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당초 다짐과는 많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최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어이없는 결과가 말이 되는 걸까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장화 지원 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 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어거지 궤변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는데요.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최상병 소속의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우려한 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되었습니다. 작년 8월 2일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기록을 회수한다고 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빠질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된 채 이첩되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했을 때 역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심의 결과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되었고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서까지 임성근 사단장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입니까?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까지 비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깜깜이로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9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장장 7페이지에 달하는 이유를 열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부분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비록 작권 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작전 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누가 봐도 임성근 구악이었는데요. 여야 반응도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가 더욱더 필요해졌다고 맹공을 펼쳤는데요.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양파 껍질 까듯 증거가 나왔는데도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임성근 구명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닌데도 경찰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명분을 찾아줬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개혁신당도 결론을 정해놓고 펼친 연극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최상병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무혐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도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바로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대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펼친 임성근 구하기. 전 아직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는데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이 사건의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7여단장을 송치하는 이유로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부하의 임의적인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 지도 과정에서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을 확인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7여단장의 송치 근거 등에 비추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똑같거나 더 엄격한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바둑판식은 수중에서는 할 수 없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작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 본인도 인정한 불가능한 지시까지도 경찰이 보기엔 적법했다는 말입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주장했던 내용 등을 그대로 뺏긴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도 숱하게 등장합니다.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또 있습니다. 장성급의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관할입니다. 경찰이 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짓습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공수처에 넘기는 고려도 없이 수사를 종결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수많은 국민이 오늘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이상의 핑계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